네, 안녕하십니까. 엊그저께 올려드린 이 눈동자 애니메이션 시키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부분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몇 분 메일 주신 분도 있고 하셨는데, 어, 이렇게 이 페어런츠 부분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뭐, 언두를 시켰을 때,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, 뭐,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. 그런 부분까지는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실제로 언두까지 다 가능한 완벽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곳에서 차근차근히, 어, 눈동자가 몇 센치 정도 되죠? 뭐 3cm?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하나하나 해보죠. 차근차근히. 자, 이렇게 하고 뭐 이거 깨트려서 쓰셔도 되는데요. 이왕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눈동자 사이즈나 이런 걸 조금 조절할 때를, 물론 이제 모델링 한 걸 쓰시면 깨져 있겠죠. 근데 이런 것도 팁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. 깨트리지 않고도 이런 컬렉션을 이용하시면 셀렉션을 따로 만들 수가 있죠.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도록 할게요. 이번 시간에는 셋 셀렉션으로 만들어 두시고 얘 가져다 놓고 얘는 지워도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터리얼을 넣을 때 뭐 하나는 그냥 흰색으로 넣을게요. 그리고 하나는 그냥 약간 어두운 톤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치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저는 에임까지는 쓰지 않을 거예요. 그냥 타겟을 쓸 거기 때문에 이펙트 타겟을. 자, 이 타겟은 지축이 기준이 되죠. 바라보는 축이. 그래가지고 얘를 깨트리지 않고는 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그냥 너를 하나 새로 만들으셔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. 널을 하나 만들으셔서 이 널의 축을 맞춰주시면 돼요. 지금은 이쪽이 Z죠. 이 널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방법이 많으니까 어디에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타겟을 이용할 때 이쪽이 바라보는 쪽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바운더리를 하나 좀 만들어 보죠.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. 한 7 정도? 영역을 좀 크게 할게요. 그래서 얘도 한 어느 정도, 이왕이면 20cm 정도 떨어뜨려 놓을게요. 그래서 얘를 하나 복제를 뜨든지 아니면 뭐 얘의 위치에서 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으셔서 얘는 사이즈를 한 3 정도? 2 정도 작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가 타겟이 될 거고요. 이름도 좀 바꿀게요. 얘가 타겟이 될 거고 얘가 바운더리가 될 겁니다. 자, 레이어를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. 나중을 대비해서. 그래서 뭐 요거 바운더리 이쪽에다 좀 넣을게요. 바운더리 나중에 이거 잠글라 그래요. 선택 안 되도록. 자, 그럼 이제 얘한테 요 타겟에다가 태그 중에 컨스트레인 태그를 하나 넣고요. 컨스트레인 태그 중에 제한을 쓸 거고 여기 제한에 바운더리 쓸 거고 이 바운더리가 B가 되겠죠.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타겟 이동 툴로 이동을 해보시면 제한이 걸렸죠. 자,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 다시 갖다 놓을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완벽한 걸 원하시면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어차피 캐릭터의 일종이죠.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할 때 제자리로 오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. 나중에 제가 막 뭔가 작업을 하다가 원래 위치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Z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런 PSR 리셋을 많이 쓰죠. 이때를 대비해서 대부분 초기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나 뭐 각도나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리셋을 시켜 놓습니다. 자,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요 위치가 초기값, 그러니까 내가 PSR 리셋을 했을 때 딱 이 자리로 와야 된다면
얘 같은 경우 코디네이터에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초기화 시켜 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얘도 지금 지축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예 다 0으로 되게끔. 그래서 지금이야 뭐 포지션만 프리즈 해도 되지만 뭐 필요하다면 그냥 올 하셔서 전부 다 리셋이 되도록.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제 초기 위치가 되는 겁니다. 얘. 그러면 나중에 얘를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PSR 리셋만 하면 일로 옵니다. 자기 이제 주로 이제 캐릭터나 이런 것 때 많이 사용하죠, 이 방법을. 자, 뭐 바운더리 박스도 마찬가지 해놔도 상관없는데 얘는 어차피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뭐 얘까지는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한테 이제 타겟 태그를 주겠죠. 태그 중에 타겟 태그. 자, 그래서 얘가 바라봐야 될 게 T를 바라보겠죠. 자, 그럼 이제 얘를 실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. 자, 얼마든지 움직이고 내가 어디에 갖다 놔도 PSR 리셋만 하면 제자리로 오게끔. 자, 이렇게 작업이 됐다면 이제 뭐 아예 그냥 한쪽 다 해버리겠습니다. 얘를 Alt G로 묶을게요.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한 10cm 정도만 떨어뜨려 놓을게요. 왼쪽. 자,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얘는 20cm. 그래서 오른쪽 눈동자. 자, 이렇게 됐다면은 자, 얘하고 두 개를 움직이면 다 바운더리도 설정이 됐고 어디에 갖다 놔도 위치들 다 제각각 어디에 갖다 놔도 나중에 제자리로 오고 싶을 때 PSR 리셋만 시켜주시면 딱 제자리로 오게 되죠. 자, 그럼 이제 얘에 있는 위치에다가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이제 페어런츠 만들려고 그래요. 페어런츠. 그래서 널을 하나 만드시고 자, 얘는 가운데 오는 게 좋겠죠. 그래서 10cm 정도 해서 정 가운데 오도록. 얘는 뭐 G라고 할까요? 그룹으로 쓸 거고 모양은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로 할게요. 앞서 했던 것처럼. 이 정도 사이즈로 할까요? 좀 더 줄일까요? 이 그룹 노드 꼭 여기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. 어디에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. 자,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얘도 이 위치를 나는 초기 값을 쓰고 싶다. PSR 리셋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왕이면 코디네이터도 다 리셋을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가 페어런츠 걸려야 되죠. 당연히 이렇게 이동을 해서 페어런츠 시키는 게 아니에요. 이동하는 순간 이거 망가집니다.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동시키는 순간 잘못되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캐릭터 같은 걸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컨스트레인 태그를 이용해서 뭐 부모 관계나 이런 것도 성립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 얘하고 얘 두 개 동시에 할게요. 페어런츠까지 쓸 거고 페어런츠 쪽에 가서 사실 뭐 포지션만 쫓아다니면 되죠. 회전까지는 필요 없고 그죠? 그렇게 해서 요 G를 부모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이제 이 G만 움직이면 이 그룹만 움직이면 두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움직이게 될 거고요. 그죠?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PSR 리셋 시키면 제자리로 오겠죠. 그런데 이제 한번 시켜볼게요. 자, PSR 시켰는데도 이 타겟들은 이상하게 위치가 틀어지죠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타겟들도 다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. 보세요. 얘 이동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제자리로 오는 것 같은데 약간 틀어지죠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여기다 갖다 놓고 PSR 리셋 시켜볼게요. 이번엔 또 이쪽으로 갖다 놓고 컨트롤 Z 얘도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.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그리고 나서 얘 움직인 다음에 컨트롤 Z 자, 이상하죠? 그러니까 컨트롤 Z 했을 때 이 타겟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지 못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. 자, 제가 얘네들 다시 다 리셋 시켜 놓을게요. 자, 이 컨스트레인 태그에 보시면 이 페어런츠 쪽에 보시면 여기 use freeze라는 게 있습니다. 프리즈.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동을 했을 때
이 좌표를 고정시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부모가 움직이면 무언가 값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한다는 겁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컨트롤 Z 시켜도 제자리로 찾아가질 못해요. 지금 컨트롤 Z를 누르고 있는데도.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 프리즈를 안 쓰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모든 거 다 해서 리셋 시키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얘 두 개 선택해서 이 프리즈를 쓰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얘를 움직이다가 내가 컨트롤 Z 누르면 아예 초기 값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 버립니다. 자, 보세요. 얘 이쪽에다 갖다 놓고 얘 이쪽에다 갖다 놓을까요? 예. 그리고 나서 얘 움직였다가 컨트롤 Z 눌러 볼게요.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갑니다. 어떻게 움직이던 컨트롤 Z 누르면 그대로 갑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내가 어떻게 움직이던 컨트롤 Z. 그래서 물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설명문에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시킬 때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을 애니메이션 잡을 때 중간에 얘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. 중간에 얘를 껐다 켰다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끄고 쓰려면 끄고 쓰고 켜고 쓰려면 켜고 사용하라 이겁니다. 애니메이션 잡기 전에.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요. 한번 읽어보세요. 궁금하시면 여기 읽어보시면 네,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잡기 전에 끄려면 끄고 켜려면 켜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. 그다음에 끝으로 혹시라도 또 애니메이션 잡다 보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렇게 반응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. 예, 그럴 때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. 요 레이어 잠깐 끌게요. 요거 잠그는 거. 얘네들에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. 계산하는 우선순위가 그 이제 프라이어리티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익스프레션으로 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 계층 구조,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프레임씩 느리거나 이렇게 반응이 늦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얘를 바꿔주면 되는데 뭐 그냥 가장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제너레이터로 좀 낮춰주시면 우선순위를 낮춰주는 겁니다. 그러면 늦게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현상은 없앨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특별히 꼭 얘네들을 조절하지,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면 제너레이터로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반응도 바로바로 오고요. 딜레이 없이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 눈동자 애니메이션 시키는 때 이제 컨스트레인 쓰는 방법은 이 정도면은 뭐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완성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.